중부 순환로 양재 방향 쪽으로 주행을 하고 있고요. 서울 시내에서 테슬라 모델 3 오토파일럿이 어느 정도 연결될지 확인할 수 있는 영상을 촬영하고 있습니다. 서울 시내 도로가 50km로 전반적으로 조정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50km로 지금 저는 세팅을 해놓고 오토파일럿을 작동을 시켜놓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테슬라 모델 3 내비게이션의 업데이트 속도가 빠르지 않기 때문에 여전히 60km 속도로 안내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거는 뭐 조절할 수 있고요. 우측으로 많이 꺾어져 있는 교차로인데 교차로에 가이드라인이 있기 때문에 전혀 문제없이 자연스럽게 주행을 하고 있고요. 그렇게 앞에서 급하게 끼어드는 차량이 있을 경우에도 충분한 안전거리를 확보하기 때문에 안전하게 운행을 할 수 있습니다. 시속 50km 신호 과속 단속 구간입니다. 네, 이렇게 끼어들면 오히려 감사한 게 자동으로 멈추니까. 안 그랬으면 제가 오토파일럿을 풀어야 되는데 앞에 끼어들어 주셔가지고 자연스럽게 정지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미국에서는 신호등 인식까지 진행이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아직 국내에서는 그 기능까지 업데이트 되진 않았고요. 차간 간격과 속도를 일정하게 맞추는 기능까지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요즘 환절기이다 보니까 온도가 급격히 떨어지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래서 타이어 공기압, 제가 이제 외부 주차를 주로 하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타이어 공기압 에러가 메시지가 자주 뜨고 있는 편입니다. 차량이 주행을 시작하자 자연스럽게 진행을 시작했고요. 저는 좌측으로 차선 변경해서 쭉 직진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차선 변경 방향 시스템 키니까 매우 자연스럽게 진행을 했고요. 내비가 다른 길을 안내하는데 일단 시내 주행에 대해서 안내를 보여드리기는 영상을 찍고 있기 때문에 일부러 시내로 주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차량 간격 유지하면서 적절하게 지금 차선 안 보이는데도 교차로 부분에서 자연스럽게 진행을 했고요. 저는 이 차량, 좌측 차량 트럭을 지나치고 나서 시간을 켜서 진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안 들어가네요. 아마 저 오토바이가 차선을 보여줘가지고 안 들어갔던 것 같습니다. 지금 제가 따로 핸들을 틀거나 엑셀이나 브레이크 등 페달 조절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모든 거는 테슬라 모델 3가 차량 간격과 정해진 속도 50km까지 속도를 맞춰가지고 주행을 하고 있고요. 이 날씨가 추워지면 테슬라 모델 3 같은 경우에는 급격하게 거리가 줄거든요. 주행 가는 거리가. 이게 전기차들의 한계인데요. 특히나 테슬라 모델 3 같은 경우에는 소위 말하는 히트펌프, 배터리를 따뜻하게 만들어주는 별도의 장치가 없기 때문에 뭐 잔열로 뭐 어떻게 한다고 하는데 그걸 부족한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주행 가는 거리가 상당히 많이 날씨가 추워짐에 따라 줄어들게 됩니다. 지금 중간에 선 없는 교차로에서도 앞차를 따라서 전혀 문제없이 주행을 했고요. 차량이 지금 끼어들 것 같은데 네, 브레이크를 밟아서 끼어드는 거를 허용했습니다. 대부분 다 허용합니다. 허용 안 할 수가 없죠. 전혀 불쾌한 꿀렁임이나 이런 거 없었고요. 자연스럽게 브레이킹을 해서 차를 진입할 수 있게, 끼어드는 차량을 진입할 수 있게 길을 터줬습니다. 터널에 들어가기 직전에 소위 말하는 고스트 브레이킹,
그러니까 누군가 이렇게 불이 갑자기 밟는 그런 현상이 일어나기도 하는데요. 지금 전혀 문제 없이 정해진 속도까지 주행이 되고 있습니다. 아마 우측 차량이 끼어드는 깜빡이를 켜고 아끼는 거예요. 차량 간격을 충분히 두고 운행이 되다 보니까 끼어드는 차량이 많아져요. 어쩔 수 없는 부분이구나. 근데 그 부분도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신경 안 쓰시면 오히려 편합니다. 운전에 대한 피로도가 매우 적어지게 되는 거죠. 차량들이 이 차선 가운데 있기보다는 한쪽으로 쏠리는 운전들을 많이 하셔가지고요. 그런 것 때문에 얘는 기본적으로 항상 가운데 유지하거든요. 그러다 보니 오히려 좀 불안한 경우가 생기는데 그런 경우에도 전혀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접촉하는 사고 발생하지 않고 자연스럽게 운행하고요. 지금 홀드가 걸려있다가 풀렸네요. 홀드 마크가 있는 경우에 자율주행을 하는 경우에도 한번 엑셀을 밟아주시면 다시 운행을 하고요. 자율주행 간에도 엑셀을 밟으면 엑셀 밟은 것만큼 주행을 합니다. 지금 되게 애매한 차선이죠. 원래 애매해. 이거는 저희가 운전해도 애매하거든요. 바로 끝나자마자 차선을 찾아갑니다. 저런 데 있잖아요. 이제 교차로인데 좀 꺾이는 각도가 있는 교차로에서 안내선 없는 경우에 저희도 그 다음 교차로에 차선 들어가는 게 애매한 경우가 있는데요. 똑같습니다. 사람이 하는 경우랑 똑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문제 없이 저 앞에 있는 차량이 지금 들어가는 거 발견하고 얘가 지금 브레이크를 밟았거든요.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제가 엑셀을 살짝 밟아줬고요. 이런 경우들이 생기는데 이거 좀 적응하셔야 됩니다. 제가 우측으로 꺾어서 우회전해서 차선에 합류해야 되는데 그거는 아마 얘가 반응을 못할 겁니다. 왜냐하면 제가 오토파일럿 내비게이션을 한 게 아니라 그냥 오토파일럿만 해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네, 이런 거는 불가능하고요. 지금 방금 소리를 들으시면 그게 오토파일럿이 풀렸다는 소리고요. 그 대신 속도는 여전히 네. 오토파일럿이라는 게 차량 간격을 조절하는 것과 핸들을 조절해서 엑셀과 브레이크를 밟는 것과 핸들을 꺾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아까 제가 핸들을 틀면서 핸들을 자동으로 꺾는 유토 스티어링 휠을 풀렸고 대신에 속도는 살아있었고요. 지금도 보시면 60km로 지금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오른쪽 휠을 이용해서 속도를 다시 50으로 시내 지금 주행하는 최고 속도에 맞춰서 조절했습니다. 아무래도 내장되어 있는 내비게이션의 업데이트가 늦어요. 티맵 같은 그런 스마트폰 내비게이션 앱하고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자연스럽게 운행을 시작을 했고요. 진행을 하고 있고요. 코너, 교차로 코너, 안내선이 있기 때문에 전혀 문제 없이 자연스럽게 통과했습니다. 이제 차선 변경을 해야 되는 부분이 나올 텐데요. 네, 이런 경우에 풀어서 하는 게 지금 상황에서는 차량들의 간격이 매우 좁기 때문에 이 정도 좁은 간격에서는 얘가 들어가 주지 않거든요. 그래서 잠시 풀고 차선 변경을 한 후에 합류하고 다시 오토바이를 켰고요.
최고 속도 바뀐 지점에서 최고 속도 표시를 누르면 속도까지 속도를 올려줍니다. 엑셀을 밟아주고 있고요. 터널 진입 문제없이 완료했습니다. 이런 직선 도로는 뭐 전혀 신경 쓰실 일이 없고요. 이렇게 실선인 경우에 얘는 깜빡이를 켜서 차선 변경을 요구해도 반응하지 않습니다. 조금 이따 그 깜빡이를 꺼버려요. 점선인 구간에서만 차선 변경을 진행할 수 있고요. 가끔가다 보시면은 점선과 실선이 갇히는 데 있잖아요. 그러니까 왼쪽으로 갈 수 있고 오른쪽으로 거의 이런 식으로 한쪽만 차선 변경 가능하게 되어 있는 것도 완벽하게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해당 방향으로만 차선 변경할 수 있게 진행이 되고요. 터널 구간 당연히 문제없이 진행이 됩니다. 손을 놓고 달리는 게 오토파일럿이 아니라는 점을 이제 여러 번 말씀드리고 있고요. 항상 핸들에 손을 놓고 반응을 확인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 놓으시고 오토파일럿을 진행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사실 추천도 아니죠. 그렇게 하셔야 되죠. 터널을 나왔고요. 점선이니까 방향대로 다 차선 변경을 해주고요. 자연스럽게 꽤 급한 코너 이제 손을 놓겠습니다. 문제없이 자연스럽게 주행을 하고요. 차량 흐름에 맞춰서 속도를 좀 높였습니다. 90km대 도로가 되고요. 지금 이 코너 만만하지만 역시나 자연스럽게 주행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진입하는 곳 고스트 브레이킹 항상 없었고요. 이게 카메라, 다른 뭐 레이더라고 하는 레이더 장비 없이 그렇게 그러다가 입체적인 걸 파악하다 보면 얘는 카메라, 입체가 아닌 거죠. 카메라만으로 파악을 하다 보니 음영이 바뀌는 구간, 대표적으로 터널이죠. 터널을 진입하거나 나가는 순간 이제 뭔가 물차 있다고 판단하고 브레이크를 받는 경우가 있는데요. 자주 주행하는 도로에서 좀 그게 적은 편인 것 같아요. 처음 대상 그런 경우가 발생하는 것 같고요. 그래서 아마도 주행하는 도로에 대한 학습을 하지 않나 라고 경험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맞는지는 모르겠습니다. 90까지 속도를 높여보고요. 문제없이 주행을 계속하겠습니다. 그래서 뭐 아까 시내 구간과 다른 이제 외곽 구간이지만 신호가 없기 때문에 훨씬 더 편하게 자율주행을 선택해서 진행을 할 수 있고요. 운전 피로도는 정말 본인이 운전할 때에 비해서 매우 낮아진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토파일럿이라는 거를 어떤 식의 개념을 생각할 것인가 반복적으로 말씀을 드리지만 여러 제 비디오에서 말씀드리고 있지만 유튜브에서 말씀드리고 있지만 보조로 해서 한 명이 더 같이 번갈아 가면서 운전을 하는 거다 라고 생각하시면 가장 맞지 않나 싶어요. 제 개인적인 의견은. 피로도도 나눠가고 근데 중요한 순간에서는 제가 운전을 하고 좀 덜 중요한 순간은 저쪽으로 테슬라 모델 3에게 맡기고 이런 식으로 번갈아 가면서 운행을 한다. 자율주행이라고 하여 100%다 그냥 기계에 맡기는 게 아니라 번갈아 가면서 또 운전하고 싶을 때 있잖아요. 그때 또 운전해주고 그렇게 진행하시는 게 현재 테슬라 모델 3의 자율주행의 능력과 성격에 맞는 주행 형태가 아닐까 싶습니다. 엑셀 밟고 브레이크 밟고 왔다 갔다 하는 것도 힘들잖아요. 정체 구간에서 더 힘들고. 근데 그런 거는 다 매우 잘 테슬라 모델 3 자율주행이 수행을 하기 때문에 저쪽으로 맡기고 좀 복잡한 구간 코너를 급격하게 꺾어야 된다든지 차량들이 좀 엉켜있는 구간 반응이 어려운 테슬라 모델 3의 자율주행이 반응하기 어려운 구간인 경우에는 직접 운행을 하고 그런 식으로 번갈아 가면서 테슬라 모델 3 자율주행을 사용하시면 정말 만족도가 상당히 높으실 거예요. 특히 저처럼 운전하는 걸 그렇게 즐기시지 않는 분들의 만족도는 상당히 높을 거라 생각합니다. 이걸 경험을 해보셔야 되거든요. 그리고 조금 약간 문제가 있더라도 꾸준히 맡겨보시면 자율주행을 테슬라 모델 3한테 점점 잘하는 걸 느끼실 수 있습니다. 같은 구간도 한번 문제 생겼어. 우리가 브레이크 밟거나 뭔가 인식 못했어. 그럼 그 다음에 여기서 하지 말아야지가 아니라 계속 일단 시도해보시는 거예요. 이게 쌓여서 조금씩이라도 나은 자율주행의 성능을 보이는 걸 느껴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 우측 제가 깜빡이 켜니까 약간 속도를 줄이면서 우측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차량이 빠지니까 바로 들어간 거예요. 이런 식으로 단순하게 차선 변경하는 게 아니라 주변 차량의 상황을 맞춰가지고 본인이 조절을 합니다. 그래서 이 자율주행 플러스 이제 이거 완전 FSD라고 해서 뭐 완전 자율주행이라는 옵션에 껴있는 건데요. 차선 변경하는 깜빡이를 통해서 하는 거는 이게 뭐 지금 또 많이 가격이 올랐더라고요. 제가 구매했을 때 당시에는 옵션가 대략 한 770만원 정도 했던 걸로 기억을 하거든요. 800만원은 안 했던 걸로 기억하고 700만원대 후반이었는데 그래서 한번 제가 깜빡이를 켤 때마다 7만원씩 나간다라고 생각하고 하고 있는데요. 그 정도의 가치는 충분히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싼 가격이 아니죠. 게다가 요새 많이 올라서 거의 900만원, 1000만원 한다고 하더라고요, 이 옵션이. 그래서 그거는 조금 그런데 아무튼 뭐 지금 올해 말에 미국에서는 완전자율주행을 오픈한다고 했는데요. 일부 고객에 한해서. 과연 그게 어느 정도 자율주행이 될지 모르겠으나 한번 뭐 옵션 구매를 고려해보시는 것도 좋은 선택일 것 같습니다. 일론 머스크가 계속 그 FSD 가격을 올릴 거거든요. 나중에 자율주행 정말 어떤 시기에 조금만 더 잘 되면 금액을 확 올릴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오늘 여기까지 서울 시내 주행과 오메가 도로 주행한 영상 보여드렸고요. 이런 구간에 있어서는 전혀 문제 없이 안전하고 편하게 자율주행 운행할 수 있다는 점 오늘 설명드렸습니다. 저는 다음번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